엔스로픽의 AI 비서 클로우드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하는 공간을 지키겠다는 약속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결정이 왜 AI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엔스로틱이 뭐라고 했냐면요. 광고에 좋은 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클로드와의 대화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단호하죠? 이 한 문장에 자신들의 철학을 그냥 꽉 눌러 담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광고가 없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AI랑 대화하는 게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해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왼쪽의 웹 검색은 뭐랄까, 수많은 정보의 소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딱 하나의 정보를 콕 집어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AI 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냥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개인적인 상황, 그 맥락까지 공유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대화,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사용자들은 클로드를 바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냥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아주 민감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복잡한 코딩 문제를 같이 풀기도 하고요. 마치 정말 믿을 수 있는 똑똑한 조언자 한 명을 옆에 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공간에 만약 광고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존재가 불쑥 끼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AI의 대답이 과연 순수하게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광고주를 위한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AI한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잠을 잘 못 자겠어. 자, 이럴 때 AI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왼쪽을 보면요. 광고가 없는 AI는 오직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까요? 아니면 혹시 수면 환경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죠. 하지만 오른쪽에선 AI 머릿속에 또 다른 계산이 들어갑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걸 거래로 연결시킬까 하는 거죠. AI는 이제 여러분과 광고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더 이상 여러분만을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이 AI를 믿고 내 속내기를 털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사용자는 AI가 정말 나를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슬쩍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대화를 유도하는 건지 이런 걸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AI는 그냥 말하는 광고판에 불과하겠죠. 광고가 껴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AI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장 유용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당신을 더 오래 붙잡아두고 뭔가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력과 생각의 흐름은 방해받고 그 고요했던 생각의 공간은 시끄러운 상업적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광고 없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엔스로픽은 아주 명확하고 자신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요, 아주 간단하고 투명합니다. 기업 고객들을 위한 계약, 그리고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유료 구독 서비스. 딱 이거예요. 이 도구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로드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서 만족시키는 것. 딱 그거 하나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클로드가 뭐 쇼핑이나 예약 같은 걸 전혀 안 도와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팔려고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할 때 AI를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제권, 모든 주도권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마치 여러분이 아주 유능한 개인 비서한테 이봐요, 러닝화 좀 알아봐줘요 라고 먼저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비서가 갑자기 불쑥 사무실에 들어와서 고객님 이 신발 어떠세요? 라고 영업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모든 상업적인 활동은 반드시 여러분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칙 하나 때문에 클로드는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든
아니면 저녁 먹을 맛집을 찾든 다른 누구의 이익도 아닌 오직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객관적인 최적의 답변을 주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원칙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아주 크고 멋진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AI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잘 만들어진 손에 착 감기는 도구를 집어드는 느낌이요. 여러분이 아끼는 만년필 같은 거요. 아니면 새하얀 노트를 탁 펼쳤을 때의 그 고요함,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여러분의 생각만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요. 또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깨끗한 칠판 앞에 딱 섰을 때 그 집중력 어떠세요? 이 훌륭한 생격의 도구들,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그 어디에도 광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죠. 엔트로픽이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간하고 강력합니다. 클로드도 바로 그렇게 그 위대한 도구들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위한 순수하고 강력한 도구, 바로 그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디지털 도구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도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수십, 수백 페이지짜리 PDF 보고서에서 딱 필요한 그래프 하나 찾으려고 스크롤만 하염없이 내렸던 경험이요? 오늘 소개해드릴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모델, 바로 네메트론 컬 엠베드 V2가 바로 그런 답답함을 끝내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컨트롤 플러스 F는 그냥 텍스트만 찾아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런 차트나 표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속수무책이죠. 왜냐하면 요즘 문서는 그냥 글자 덩어리가 아니니까요.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단순 텍스트를 넘어서는 검색. 이게 지금 AI 검색 기술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풍부해진 문서들 속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데이터의 의미까지 이해하고 찾아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을 찾아가 보죠. 그 해답의 열쇠는 역시나 AI에 있습니다. 컴퓨터한테 글자, 그림, 표를 전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AI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멀티모달 임베딩 모델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써서 컴퓨터가 검색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 형식으로 싹 바꿔줍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 멀티모달 임베딩 모델은 뭐랄까 만능 번역기 같은 거예요. 텍스트라는 한국어, 이미지라는 영어, 차트라는 중국어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용어로 번역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종류의 정보든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건데요. 왼쪽은 단일 벡터 모델이라고 해서 빠르고 가볍게 가자 하는 쪽이에요. 효율성이 최우선이죠. 반면에 오른쪽 다중 벡터 모델은 조금 무거워도 괜찮아. 우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해 하는 쪽입니다. 정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확도에 모든 걸 건 그런 끝판왕 같은 모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선보이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모델 네모트론 코엠벳 V2를 소개합니다. 이 모델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그 비밀은 바로 구조, 즉 아키텍처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검색하는 질문의 모든 조각과 문서의 모든 조각을 하나하나 정말 끈질기게 대조해보는 아주 영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다른 모델들은 그냥 휙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연결고리까지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정확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의 이름이 바로 지연 상호작용, 영어로는 레이트 인터랙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네모트론의 핵심 비법인데요. 지연 상호작용은
마치 최고의 커플 매니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어라는 사람의 특징 하나하나, 예를 들어 유머 감각, 취미, 가치관 같은 걸 문서라는 상대방의 모든 특징과 개별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비교해서 최고의 짝을 찾아내는 거죠. 그냥 전체적인 인상만 대충 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힌데요. 마치 탐정 군단이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검색어의 각 단어가 탐정이 돼서 문서의 모든 부분을 증인처럼 하나하나 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탐정이 찾아낸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만 싹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러니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려면 당연히 대가가 따릅니다. 최고의 정확도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저장 공간이라는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모든 단서와 증거를 다 기록하고 저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목숨처럼 중요한 작업에 특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고요. 과연 이 새로운 챔피언, 네뮤트론 콜 엠베드 V2가 실제 시험대 위에서는 어땠을지 그 성적표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진짜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랑 딱 붙여놨을 때 그 성능이 과연 어땠을까요? 바로 이 표가 그 결과입니다. 비돌의 V3라는 건 복잡한 문서 안에서 이미지나 표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테스트하는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험이에요. 점수가 높을수록 정확하다는 뜻인데 한번 보세요. 상위권을 전부 네모트론 모델들이 그냥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모델인 88억 파라미터 버전은요, 그냥 좋은 성적을 낸 수준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이 분야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등 한 게 뭐 어쩌다는 거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이게 바로 정보 검색의 미래,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걸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챗봇한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작년 3분기 매출 성장률 그래프 좀 찾아줘 하면 수백 개 보고서 속에서 정확하게 그 그래프 이미지를 찾아서 바로 눈앞에 딱 보여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니면 회사 내부 자료 중에서 특정 로고가 들어간 발표 자료만 순식간에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지죠.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네모트론 컬러 엠베드 V2 모델들은 고정밀 텍스트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건 그냥 조금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색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도구가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 글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미지와 데이터의 의미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그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가 요즘 정말 거대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작정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순차적 어텐션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모델이 갈수록 강력해진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난 비효율 문제가 숨어 있어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돌리는 데 들은 비용이나 자원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꼭 이렇게 가야만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AI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이게 왜 불가능한 퍼즐에 비유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해법인 순차적 어텐션이 뭔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AI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이 거대한 비대화 문제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이게 최신 AI 모델들이 가진 파라미터, 그러니까 일종의 뇌세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개수입니다. 물론 이게 많을수록 더 똑똑해질 잠재력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곧 어마어마한 비용 청구서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거대 기업들이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크면 클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 하고요. 모델 크기만 계속 키우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어쩌면 그 거대한 몸집 안에 불필요한 군살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잔뜩 끼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하나의 퍼즐에 비유하고 싶어요. 이름하여 불가능한 도구상자 퍼즐입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걸 특징 선택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AI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진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골라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과정인 거죠.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연장통을 하나 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망치, 제일 좋은 톱, 제일 좋은 드라이버를 각각 사서 넣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진짜 똑똑한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망치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못을 고르고 이 나사에는 저 드라이버가 딱이겠다 하는 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팀을 만드는 거죠. AI의 특징 선택도 똑같아요. 따로따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이터 조각도 다른 조각과 딱 만났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최고의 팀을 찾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요? 바로 이 문제가 수학적으로는 NP-난의 문제라는 아주 악명 높은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따져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우주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를 돌려도 완벽한 답을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퍼즐이 있는데 만약 이걸 풀 수 있는 아주 우아하고 똑똑한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법의 이름은 바로 순차적 어텐션입니다.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최적의 선택을 해나가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다시 우리 연장통으로 돌아가 보죠. 순차적 어텐션은 이렇게 일해요.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연장들을 쫙 펼쳐놓고 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쓸모있는 거 딱 하나만 골라서 통에 넣어요. 자,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첫 번째 연장을 넣고 나서 그 연장이 있다는 걸 전제로 나머지 연장들의 가치를 다시 싹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최고를 뽑아 넣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고의 연장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의 비밀은 바로 한계 이득이라는 걸 측정하는 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도구 자체가 얼마나 좋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가진 도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슷한 망치를 2개 놓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겠죠? 자,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잘 작동하냐고요? 당연하죠. 이 똑똑한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막대가 바로 순차적 어텐션의 성능인데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거나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서 기존의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좋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굳이 몸집을 불릴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란 셈입니다. 연구진들이 직접 한 말에 그 효과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기존 방식처럼 한 단계마다 모델 전체를 다시 훈련시키는 그런 비싼 짓을 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학습 과정에서 이 모든 똑똑한 선택을 해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순차적 어텐션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 시소화라는 기술에 이걸 적용하면 AI의 뇌에서 불필요한 신경망 덩어리를 통째로 아주 안전하게 싹 드러내서 하드웨어 속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이 그냥 임기응변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OMP라는 아주 신뢰도 높은 알고리즘과 똑같다는 게 증명됐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이 앞으로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AI가 만들어갈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요즘 많이 쓰는 거대한 언어 모델들의 군살을 쫙 빼서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을 한 차원 더 똑똑하게 만들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처럼 정말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패턴을 찾아야 하는 과학 연구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강력한 AI를 소수의 거대 기업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연구자, 개발자,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성능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모두를 위한 AI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단순히 커지는 길이 아니라 더 똑똑해지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AI의 힘은 계속해서 더 강해질 텐데요. 여러분은 AI의 순수한 지능 그 자체와 그 지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 둘 중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I 비디오, 요즘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왜 다들 그렇게 짧을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거대한 기술적인 벽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벽을 허물고 AI 영화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지도 모를 획기적인 기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즘 AI 비디오 모델들은 정말 상상 속의 세계를 이렇게나 생생하게 만들어내잖아요. 클릭 몇 번이면 이런 영화 같은 장면이 뚝딱 나오는 시대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말이죠. 기술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영상은 고작 몇 초를 넘기기 힘들까요? AI가 영화 한 편을 통째로 만드는 건 아직 그냥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문제가 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그냥 영상이 짧아서 좀 아쉽네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AI 비디오 기술 전체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술 장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AI 장편 영화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메모리의 벽이라는 것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몇 초짜리 짧은 영상에만 만족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 메모리의 벽을 만든 주범을 한번 만나볼까요? 연구원들이 우스갯소리로 메모리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녀석, 과연 정체가 뭘까요? 바로 KV 캐시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AI가 영상을 만들 때 쓰는 연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이 연습장에다가 내가 바로 좀에 이런 그림을 그렸었지 하고 계속 참고하면서 다음 장면 또 다음 장면을 이어서 그려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AI 모델 자체의 크기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영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KV 캐시, 그러니까 연습장의 크기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얼마나 커진다는 걸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480p 해상도로 딱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요, 필요한 메모리가 무려 34GB라고 합니다. 34기가요. 34GB.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 사용의 그래픽카드 중 하나인 RTX 4090의 전체 메모리 용량보다도 더 큰 수치입니다. 아니, 고작 5초 영상 만드는데 말이죠. 이러니까 수십 분짜리 영상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건 바로 비디오 데이터 자체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한 덕분이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디오 데이터는 사실 엄청나게 중복된다. 다시 말해, 비디오는 생각보다 되게 비효율적인 데이터 덩어리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프레임이랑 바로 다음 프레임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AI는 이 똑같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시공간적 중복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상의 한 장면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픽셀들은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둘째, 프레임이 넘어가도 배경처럼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연구팀이 이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 기막힌 전략을 한번 보시죠. 이들이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퀀트 비디오젠, 줄여서 QVG라고 불리는 아주 영리한 압축 기술입니다.
이 QVG의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핵심만 요약하는 속기사처럼 AI의 메모리를 다루는 거죠. 일단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룹들 사이에 차이점만 쏙쏙 골라서 압축하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압축하기 전에 KV 캐시 데이터 모습이에요. 꼭 정리가 안 된 창고 같죠? 데이터가 막 뒤죽박죽이라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건 QVG의 정리 기술을 거친 후의 모습입니다. 와, 훨씬 질서정연하고 단순해졌죠? 이렇게 데이터를 압축하기 좋게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것, 이게 바로 QVG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기술을 적용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높고 거대했던 메모리의 벽이 과연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34GB나 필요했던 5초짜리 영상이 QVG를 적용하고 나니까 단 5GB면 충분해진 겁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 거죠?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QVG는요, 기존 압축 방식보다 메모리를 더 많이, 그러니까 6.94배나 절약하면서도 비디오 퀄리티 점수는 오히려 훨씬 더 높습니다. 더 적은 자원을 쓰고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기술 혁신이죠. 논문에 실린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전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아예 실행고차 할 수 없었던 고성능 AI 모델을 이제는 일반적인 고사양 그래픽카드 한 장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결국 이 기술이 열어줄 미래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메모리 한계에서 벗어나서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길고 더 일관성 있고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의 AI 비디오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제 메모리가 더는 우리의 창의력의 족쇄를 채우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술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그 가능성은 이제 정말 무한해졌습니다.